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로운 다짐들 하셨나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건 별반 다를 바 없지만 1년을 다시 리셋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둥지 FM의 자칭 모범 방송 온세미로. 온세미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혹은 당연시 받아들이는 현상들을 비전문가들이 날 것 그대로 파헤쳐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부터 페미니즘을 둘러싼 문화와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페미니즘에 대한 거리감이 있거나 혼자 책을 사서 보기엔 부담스러웠을 만한 분들과 이 방송을 통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너무 반갑고요. 아무래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방송이다 보니까 새해를 맞이한 다짐 한번 들어보고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어떤 마음들이 요즘에 드시는지 혹은 뭐 계획 같은 거를 세우셨는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해가 된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새해 계획이나 다짐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뭐 별다른 건 없는데 네. 저희 뭐 교회에서 좀 계획하고 있는 거 있고 또 방송국도 올해 좀 만들려고 그러고 책도 한 권 써야 되고. 책을. 네. 네. 어떤 주제로 쓰실 건지 좀 많이 궁금한데요. 궁금하네요. 신학입니다. 조직 신학. 그렇구나. 네, 이제 안 궁금한 걸로. 네, 아주. 네, 김프로님도. 예, 저는 마을 일을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일이 많아요, 너무. 그래가지고 네. 우리 방송국에서는 약간 걱정해요. 일을 지금 못할까봐. 그렇구나. 네. 그래도 좋은 소식들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을 챙기려고 바른 자세 척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 좀 무리를 했더니 지금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아니 네. 바른 자세를 너무 네, 열심히 구르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네네. 네. 구르기를 한다고요? 네, 구르기를 하다 보니까 꼬리뼈가 좀 어. 평소에 많이 뻣뻣했나 봐요. 네, 그러면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또 심도 깊게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거는 저희가 책을 좀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 책이 저희가 어떤 제목으로 하냐면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이라는 도서이고 로즈마리 퍼트넘 통 외에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급진주의 페미니즘 일반론과 그리고 포르노, 성매매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충분하게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 주제로 일반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1930년대에 소위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일단락되고 법적으로 참정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된 후에 소강기를 가집니다. 페미니즘 전반에.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인 페미니스트 운동이 제2기, 소위 제2물결이라고 하는데 펼쳐집니다. 그전과는 좀 다르게 정말 레디컬하게 여자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죠.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되는가 아주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가부쟁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과연 페미니즘이 설 자리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혁명가로 자기들을 인식하고 혁명이라는 게 이게 체제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부장적 체제를 네.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 그런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주로 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두 부류로 이 책에서는 나눴습니다. 꼭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자유의지론 페미니즘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급진주의 문화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고 크게 보면은
급진주의 자유의지론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성차, 성의 차를 제거하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성차를 드러낼 필요가 없고 한 인간, 그것이 남성성, 여성성이 구유된 그러한 하나의 인간의 권리를 찾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여성이라는 것이 너무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좀 심화랄까? 여기 몇 사람이 저자가 들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있는데 조린 프리먼이라는 사람은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자율적으로 끌고 가는 인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남성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에 가깝지 않느냐. 그 여성성이라는 것을 조금 너무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들을 하고 또 레일 루빈이라는 사람은 게일 루빈이요? 게일 루빈. 네. 게일 루빈은 섹스 젠더 체계가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형성된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이거는 문화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가 일부러 그렇게 구성해 온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케이트 밀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가부장제를 부정하는 거죠. 여성 압제의 뿌리가 가부장제에 있다. 거기에 가부장제에서 이루어진 섹스 젠더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양성구의적 사회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섹스다 그러면은 섹스를 그 문화 가치를 보일 수 있는 척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섹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트 밀릿이라는 사람은 성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섹스라는 것은 완전히 남성 중심적인 섹스를 하고 있다. 섹스 방식도 바꿔야 된다. 밀레트가 쓴 그 책, 성의 정치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제가 어디서 따왔는데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 게이의 굴욕적인 경험을 묘사합니다. 소위 그 게이를 탑 바텀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게이 탑 바텀이 있잖아요. 네. 남성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성적인 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텀이었던 사람, 여성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굴욕적으로 섹스를 당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묘사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뭐 굉장히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 있는데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포즈는 그녀 안에서 자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섹스가 남자 여자가 같이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화된 여성의 그 대상화된 존재가 있고 주체는 자위를 하는 남성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이런 체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전부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급진주의 자유의지론 페미니즘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이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20몇 살에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불꽃처럼 살다가 정말 간 거죠. 이런 그대로. 그리고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레즈비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출산의 문제를 여성이 과연 출산하는 것으로 인해서 남자가 지배한다 이거죠. 여자는 출산 때문에 지배당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의 자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공적으로 자궁 외로 출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자가 꼭 출산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뭐 이렇게 성애적 즐거움도 이런 그 지금 상태로 이 가부장제 세계 속에서 성애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상당히 왜곡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그 여태까지 체계를 바꾸려는 근본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 재생산 중심의 성관계 이걸 전부 이제 소멸시켜야 된다. 재생산을 중심으로 성차를 나누는 방식은 소멸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급진주의 자유의지론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공통되는 측면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분들의
의견에서. 여성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근본 전제가 이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암만 여성을 주장해도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네. 가부장 체제를 변혁하고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을 정도의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 네. 그런 새로운 체제가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체제에서 근본적으로 여성 남성이 구별되는 게 출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척도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마저도 부정하고 출산을 꼭 여성이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그것과 또 이 급진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론 간의 차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그 체제인 것 같아요. 체제를 변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전까지는 여성이 이제 남성이 가졌던 권리를 찾으려고 우리도 네. 인간이다 하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더 근본적으로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이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 남성 위주의 체계 자체를 변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파고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어서 급진주의 문화 페미니즘의 일반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페미니즘은 아까 그 자유주의론 페미니즘이 성차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성이다 남성이다 나누지 말라는 거죠. 인간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급진주의 문화 페미니즘은 성차를 드러내라. 네. 여성성을 드러내라.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여성성이라는 것이 인류 구원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남성성이 지배한 세계가 오늘날 모든 병리학적인 것들을 다 내놓고 또 인간 간에 남자 여자 간에 이러한 차별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성을 소환해라. 그것이 이제 중요한 모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이상을 갖고 있어요. 문명의 근원, 또 인간이 고통의 근원 이런 것들도 전부 여성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성을 계속해서 소환해내서 그것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모든 것들 지금 보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 건물 질 때 우린 전부 거의 그 남근 중심,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라 그러는데 그 남근 중심의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건물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파고 들어가는. 근데 이제 그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그 이화여대 가면은 그 맨 앞에 정문 딱 들어가면은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아시나요 혹시? 네. 몇 번 가봤어요. ECC 건물? 지하로 가죠. 이렇게 밑으로. 네, 그래서 그 건물이 그런 의미인지는 몰랐네요. 남선 중 여자 대학이니까 의미가 있죠. 그런 그래서 딱 이걸 막고 섣버리니까 다 막아지잖아요. 거기 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팝니다. 파가지고 제가 딱 느낌으로 맨 처음에 저는 그걸 직접 가서 보지 않고 보기도 했지만 그 전에 사진으로 봤는데 제가 딱 든 느낌이 뭐냐면 이것은 소음순이다.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가운데 딱 파 있고 만드신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성적으로 모든 건물을 짓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세계를 바꾸면은 훨씬 세계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우뚝우뚝 선 세계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문화 페미니즘 일반론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은 메리 데일리라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메리 데일리라는 사람은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제가 어릴 때도 청년 때 20대에도 이 사람 책을 읽으셨어요? 여러 권 읽었는데 다 까먹었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요즘엔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말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서구 사회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라 그러든지 하나님 부모님이라 그러든지.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남성 중심적인 그 언어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를 넘어서지 않으면은 그 초월적인 신, 우뚝 선 신이 아니면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 내재적 네. 신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론은 이 정도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자, 바로 다음 주제인, 급진 페미니즘 논쟁이 또 주제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포르노에 대한, 아주 대립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급진주의 자유의지론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에 대해서 이제 여성은 성적 해방을 위해 포르노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들이 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성적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포르노를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급진주의 문화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프로님. 예. 급진주의 문화 페미니스트들은 자유주의와 거의 한 반대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르노를 유용하는 게 아니라 적대하는 경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급진주의 문화 페미니스트들은 이 섹슈얼리티와 젠더를 똑같이 억압적인 사회 세력의 산물로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진주의 문화 페미니스트들에 의하면 포르노는 여성이 담당하는 남성의 시녀, 조력자, 돌보는 자, 놀잇감으로서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선전인 것이다. 남성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을 위해 존재한다. 남성은 주체적이고 여성은 객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포르노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좀 드러냅니다. 그 급진주의 문화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포르노적인 재현물에 노출되는 것이 여성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여성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차별 반대 법률로 여성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급진주의 문화 페미니스트의 캐서린 맥키너와 안드레아 드버킨, 이 두 분이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 포르노가 더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혹은 법적 이런 것들을 좀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급진주의 문화 페미니스트들이 그 자유의지로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그들의 허위의식을 비난했다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자유의지론 페미니스트 왜 이렇게 기나요 이게? 그렇죠. 네, 그 반대편 문화 페미니스트들에게 내숭 떤다고 또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팽팽하게 맞서서다 보니까 그 1982년도에 바너드 대학교라는 유명한 여자들. 네, 바너드 대학교 저는 이제 여기서 처음 봤는데 유명한 데인 것 같아요. 네네. 여기에 그 여성 연구소에서 토론을 해서 이제 계속 갈등이니까 좀 그 합의를 좀 해보려고 그런 거를 좀 하려고 모였는데 오히려 합의는 하지 못하고 결국에 헤어졌죠. 갈등이 더 부각됐다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이 포르노에 대한 쟁점이 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례 제정했는데 네. 반대편에서 그걸 또 무화시키고 네. 이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이것을 섹스워라고 표현해요. 네. 미국에서. 정말 오래된 82년도면은 뭐 한참 전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야? 한 3, 40년 말이게. 네. 맞나요? 근데 현재 그런 논쟁들이 또 되고 있는지 과연 현재 미국에서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이게 약간 좀 시대에 약간 좀 뒤처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연구하면서. 네. 연구하셨어요? 네. 요즘 시대에 이제 어떤 매스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는 포르노. 네. 그러니까 일반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포르노가 누구에게나 접해질 수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한계가 성인이나 혹은 뭐 이렇게 뭐 정해져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었다면 지금은 뭐 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에게나 볼 수 있으면 핸드폰으로 뭐 다 보거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제한적이었던 매체가 이제는 좀 일반화되어 있는 매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쟁 자체가 약간 좀 지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그 영상물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미지화되는 부분도 여성이 대상화되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 왔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도 뭐 많죠. 뭐 그림 명화라고 하는 그림들도 보면은 뭐 여성의 나체를 많이 그렸고 그게 과연 정말 명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한편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벗은 여성은 이렇게 관음의 대상이 되는데 네. 벗은 남성은 사실 거의 없을 뿐더러 되게 위협의 대상이 되죠. 그런 것도 다르고. 근데 이 포르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되게 옛날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현재도 사실 계속 논쟁 중이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입장을 더 대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최근에 포르노뿐만이 아니라 뭐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옛날 얘기는 아니고 예,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논하지 않죠. 네, 그런 그게 부분이 문제죠. 좀 네네. 예, 아쉽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선택이 아까도 이제 뭐 나온 얘기도 있지만 쌍방적이냐 혹은 일방적이냐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포르노 자체의 어떤 관점이 관능적이고 또 어떤 대상물이 있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시대가 이제 발달하면서 어떤 자위 도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적 도구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되게 개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포르노적인 개념이 성립될까?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개인화되어 버리고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하는 차원이 과거에는 상대적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달들, 여러 가지 사상의 발달들이 뭐 발달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직은 여기 이 82년도의 이야기에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80년대에도 포르노 많이 봤어요. 그랬나요? 근데 보긴 했는데 그게 이제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선택권을 가지고 봤다면 지금은 뭐 말 그대로 한국에서는 뭐 인터넷 막긴 했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예. 근데 여기서 그 맥키넌 이들이 이제 그 반포르노 조례를 제정할 때 포르노를 제작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르노에서 여성들이 너무 피약적으로 얻어맞거나 너무 이제 괴롭히거나 이상한 도구들을 집어넣거나 동물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을 법안을 발의한 거지 포르노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그것 또한 여성들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굉장히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가학적인 여성에게 그런 포르노가 있죠. 근데 남자도 그런 게 있어요. 여자만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근데 이제 너무 여자들이 좀 이렇게 많이 그 대상화된 포르노들이 훨씬 많겠죠. 수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더 많겠지만 남자들이 굉장히 그 혐오스럽게 묘사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근데 그것도 일종의 그 어떤 섹슈얼리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학성이라든가 무슨 뭐 자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도 하나의 그 섹슈얼리티지, 그걸 갖다가 이제 자유지론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거다. 내가 가학적인 어떤 속성이 내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나눌 필요가 있느냐. 내성 떨지 마라.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혁명적이다 보니까 약간 어떤 구조를 뛰어넘어서 이게 개인 간에 그게 합의가 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이게 내가 내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사회 주변이나 구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선택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간과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문화 페미니스트들 입장은 좀 약간 뭐랄까 너무 적대적이랄까 그런 경향을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당하면서 살아온 수 없는 역사를 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그 누리는 서로 간에 그렇게 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당해왔죠. 지금도 사실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은 비교할 수 없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가면은 좀 재미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포르노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유의지론이 옳고 문화 페미니스트가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이제 생각이고 어떤 논리로서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서로가 적대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의 바르고 서로 존중하며 사려 깊은 태도로 의견을 교환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도 어떻게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사려 깊게 예의 바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양쪽에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사려 깊게. 근데 이제 양쪽에 개인적인 성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 페미니스트적인 입장, 물론 저도 문화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것들에 수긍하는 것이 있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자유의지론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바도 수긍이 되고, 그렇지만 자기 개인적 성향은 나는 좀 이쪽이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그 자유의지론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근데 약간 이게 우리가 자유의지론, 문화 페미니스트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원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물결에서는 권리만 네네. 취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부상된 게 이게 어떤 성혁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임약도 보급이 되고 낙태죄도 좀 합법화가 되고 여성들도 결혼을 선택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성혁명 시기에 여성들도 성을 쾌락으로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감각들이 공유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하다 보니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네. 포르노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 성매매가 생기고 거기에 일어난 어떤 폭력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이 또 이제 의견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문화 페미니스트라든지 나는 자유주의라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 그러니까 어떤 고전적인 의미에서 체제를 바꾸는 가부장제 체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이 페미니스트들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죠. 네. 어떤 혁명은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고 지금까지 학동지 FM이었고요. 진행의 폴레, 엔지니어의 김프로, 또 함께해 주신 패널로 진꾸님, 쪼꼬님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 학동지 FM을 검색하시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